안녕하세요. 그동안 와류기 공부 100강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어지간한 바보가 아니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와류기로 인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아시는 분들이 그 와류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와류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지식을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류 억제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류 억제기 1강입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 엔진을 설계하시는 분 또는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시는 분,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분, 자동차 엔진을 만지고 있는 분들이 이 역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역류가 발생한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류를 억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 현상을 역용하면 터보 임펠러가 초정밀 가공됩니다. 자, 초정밀 가공되면 임펠러 자체의 공기 저항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작은 박스 안에 있죠. 터빈 쪽이 있고 임펠러 쪽이 있습니다. 임펠러 쪽은 흡입구 쪽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흡입해서 가압시켜주는 임펠러입니다. 임펠러 밖에는 케이싱이 있죠. 이 임펠러가 돌아가는 속도, 일반인들이 우리가 차량에 있는 RPM, 3000rpm, 4000rpm, 기껏 잘 돌아봐야 6000, 7000rpm 아닙니까? 그 수준이 아니고 터보 임펠러는 10만 rpm, 20만 rpm, 30만 rpm 영역을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와 부딪히게 됩니다. 흡입 공기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부딪히면서 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쿨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빠른 회전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공기하고 부딪힙니다. 공기하고 부딪히면 임펠러가 가공이 돼야 됩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신품 임펠러는 기계로 가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이 약간 거칠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터보 임펠러를 보면 역류로 인해서 카본이 껴가 있습니다. 때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만큼 회전 저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품보다 터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저항이 더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의 임펠러는 BMW 디젤 차량의 임펠러입니다. 밑에는 모하비 차량의 임펠러입니다. 왼쪽에 터보를 생산할 때 기계 가공된 임펠러 면과 차이를 보십시오. 엄청 투박하죠. 이게 저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항이 생기면 터보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렉슨 스포츠 19년식입니다. 4개월 동안 역류 억제기를 실험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행을 많이 한 차량도 아닙니다. 왼쪽과 같은 상태였는데, 자, 불과 4개월 만에 임펠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임펠러 날이 칼을 갈아 놓은 듯이 하얗게 변해가 있죠. 자, 하얗게 변해가 있고 날개 뒤쪽 부분,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부분, 칼을 갈듯이 깔끔하게 갈려가 있죠. 자, 카본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구 쪽을 보세요. 면이 얼마나 깨끗해요. 가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터보 입구에 면이 가공되고 있는 느낌,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가공할까요? 공기로 가공하는 겁니다. 어떤 공기요? 역류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역류억제기를 터보 전단에 부착해두면 역류가 나올 때 그 빠른 속도, 흡입되는 공기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역류가 생깁니다. 그 역류를 품었다가, 그 역류를 역류억제기에서 품었다가 유턴을 시킵니다. 그러면 역류억제기로 들어오는 맥동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터보 날개에 때려줍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순간 파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순간 맥동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터보 임펠러가 가공이 되고 터보 입구가 가공이 됩니다. 자, 거울같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터보 전단에 역류만 억제한다는 거 아무거나 여도 역류가 억제됩니다. 그런데 그 역류를 활용해서 이렇게 터보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려면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와류기를 단다, 이상한 거 안에 집어넣는다 안 됩니다. 자, 역류 억제기 안에는 서지 탱크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조레이터 기능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역류 억제도 하고 가압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터보를 신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공기로 초정밀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된다는 거예요. 불과 4개월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엄청나게 변했죠. 이 면을 자세히 보시면 거울같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기계 가공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거울같이 반짝이나요? 아니죠. 그럼 중간에 운행 차량 터보들 임펠러를 한번 보세요. 시커멓죠?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역류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카본 슬러지가 인터쿨러를 통해서 터보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터보 전단에 역류 억제기를 부착해 놓으면 넘어오지를 못해요. 넘어오는 힘을 활용해서 다시 유턴을 시켜서 파장을 상쇄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 감소되고 진동이 감소되고 엔진 출력, 토크, 연비 향상될 것이고 또 소음, 진동, 매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역류가 발생한다.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류를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역류를 역용해서 엔진 상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역류 억제기 기술입니다. 흡입되는 공기와 역류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엔진 상태를 좋게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터보 임펠러 상태를 제일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바뀐다. 그러면 엔진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터보뿐만이 아니고 흡기 매니폴드 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류를 억제하고 역류를 역용하게 되면 매니폴드 자체의 카본도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인데 이 정도 가공됐습니다. 그럼 신차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적용했다 그러면 왼쪽 제일 밑에 사진같이 임펠러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역류라는 것을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발굴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역류 억제에 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